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 이론을 실무와 접목을 시켜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김정근 TV의 김정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한 장의 사진은 22,900V 결선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전기기사 실기를 또는 전기산업기사 실기를 준비를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숲만 볼 뿐, 그죠? 나무만 볼 뿐 숲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공부의 여정이 힘들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만일 산업기사나 전기기사 실기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하나의 영상으로 로드맵 또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장을 드리면서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사진의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생긴 수 변전 설비를 정식 수 변전 설비라고 합니다. 좀 더 진행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이 수 변전 설비와 정식 수 변전 설비를 구분을 짓는 것은 바로 이 V12 버큼 서킷 브레이커 진공 차단기를 의미를 있느냐 없느냐를 그 유무 관계로 정식 수 변전 설비와 그리고 약식 수 변전 설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V12가 있으니까 이거는 정식 수 변전 설비다. 정식 수 변전 설비니까 LBS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 부하 개폐기가 인입 개폐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큰 맥락에서 전기기사 실기를 준비를 할 때는, 그리고 전기기사 실기를 취득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셨을 때 세 가지 큰 맥락, 마찬가지예요. 전기 자격증을 준비를 하는 것과 그리고 실무를 하는 게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져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전기 시험이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운 전기 시험이 여러분들 뭐 실력, 그러니까 이론적인 실력을, 변별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여러분들께서 전기 자격증을 취득 후 선임을 해서 현장에 갔을 때 안전관리자로서의 충분히 역할을 하라고 이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실기를 준비를 하든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이러한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선임을 하든, 크게 맥락을 저는 이 세 가지로 보면 돼요. 첫째, 한전전원, 이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수변전 설비는 어느 큰 아파트의 수변전 설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첫째는 한전전원이란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전전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평소에 여러분들의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을 하는, 상시적으로 한전에서 전원을 공급을 하는, 영어로는 캡코라고 그러죠. 한전 전원 라인이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자, 두 번째는 한전 전원이 만일 정전됐을 때, 또는 이러한 판넬과 그리고 이 판넬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그 세대 또는 공용 부분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자체 정전이 됐을 때, 이러한 그 공용 부분,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나 그리고 소방이라든지 급수라든지 옥외, 가로등이라든지, 지금 MCC, 정화조, 외등 이 부분이 바로 공용 부분인데요. 이러한 공용 부분에 전기를 공급을 하는 발전 전원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우리 시험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이 유입 변압기가 어떻게 델타 Y 결선에서 선간전압 380V와 결론적으로는 22,900이
이 변압기를 거치면서 380V, 승관전압 380V와 상전압 220V를 공급을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실기 이론 공부하실 때 왜 성간전압과 상전압은 루트 3배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 공부하셨죠. 바로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이 이 변압기 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외에 제가 세 가지 맥락으로 크게 구분을 했죠. 나머지 뭐 접지라든지 뭐 이 MOF의 구성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은 자, 조금씩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요. 결론적으로 전기기사 실기에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여러분들께 요청을 하는 내용은 한전 전원이 어떻게 공급이 돼서 이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정전시의 발전 전원은 어떻게 들어가서 동작을 하고 있으며, 이러할 때 이 변압기 반에 그러한 이론적인 부분이 있죠. 뭐 유도 전류라든지 그다음에 델타 Y 결성이라든지, 어차피 이 전동기도 큰 축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전동기라는 것도 이 유입 변압기의 조금 다른 형태죠. 같다고 보면 됩니다.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앙페르의 뭐 오른손의 법칙, 뭐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류가 어떻게 들어가서 특히 부하 측에 전류가 어떻게 돌아 나오는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실무에 전부 다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단기들 있죠. 205동, 206동, 207동, 208동 이 아파트에 공급을 하는, 각 동에 공급을 하는 이러한 메인 차단기, 그리고 그 동의 지하에서 각 세대로 가서 전기를 공급을 해주는 그러한 분전반에서 ZCT, 누전 차단기 안에 ZCT가 들어있죠. 그 ZCT의 영상 변류기에 두 개의 전선이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전류와 나오는 전류의 대소의 합은 같다. 그랬을 때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죠. 이러한 키르요프의 제1법칙이 실무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정리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전기기사나 산업기사 실기를 준비를 한다는 것은 이 하나의 아파트 지하에 있는 변전실을 보았을 때 이러한 한전 전원이 어떻게 공급이 되는 그러한 메커니즘과, 그리고 정전되었을 때 발전 전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러한 ATS, ACB 이러한 그 기기들, 차단기들의 관계, 그리고 유입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몰드 변압기도 마찬가지죠. 이 변압기 반에서 벌어지는 루트 3배의 법칙, 이러한 것들을 토탈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전기기사 실기에서 여러분들께 묻는 그러한 변별력의 중점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총론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이 전체 개요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전원에서, 그러니까 전봇대죠.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서 22,900V CN/CVW 케이블이 내려오면 최초로 만나는 그 개폐기가 바로 LBS죠. 부하 개폐기입니다. 이 부하 개폐기는 인입구에 최초로 맞이하는 그러한 판넬이죠. 그리고 LBS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식수 변전 설비와 약식수 변전 설비의 구분을 짓는 이 차단기의 유무에서 VCB가 있을 때 LBS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기는 쭉 흘러갑니다. 이 차단기 LBS를 거치게 되면 MOF를 거치게 됩니다. MOF는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메트링 아웃피트, 말 그대로 메저링, 측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워 퓨즈 후단에 보게 되면 이곳에 MOF가 있는데요. MOF는 하나의 통 안에, 하나의 함 안에 PT와 CT를 묶어서 한전의 요 계량기 보이시죠? 한전의 계량기 잘 안 보이신다고요? 지금 확대가 좀 힘들어요. 그냥 이 계량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 계량기에 CT와 PT를 한 통 안에 묶었다고 그랬죠. 한 통 안에 묶었으니까 PT에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그리고 CT에서 대전류를 소전류로, 그러한 전압분과 전류분의 전력분을 이곳에 보내서 22,900을 바로 측정할 수 없으니까 작게 만들어서 여기 한전 계량기에 검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요금을 부과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보내서, 그 다음에 PT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계측기에 예를 들어서 이 발전 전원에 저전압이 떴는지, 그죠? 아니죠. 이 한전 전압에 저전압이 떴을 때 요 발전 전원에 비접점으로 발전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전압분을 공급을 하는 PT가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PT 후단으로 진공 차단기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V10입니다. 굉장히 고가죠. V12는 버금 서킷 브레이크니까, 서킷 브레이크는 차단기라는 뜻이고요. 전류 차단기인데, 어떤 전류 차단기 그 접점이 진공 안에서 다듬으로써 그 진공 안에서, 그러니까 접점 안에서 불꽃이 튀게 되면 그 진공으로 불꽃을 잡아주는 이러한 소호 작용이 탁월한 이런 차단기가 V10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22,900이 쭉 흘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와서 세 개의 강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가서 600kVA짜리 이 변압기로 가고요. 또 여기서 갈라져서 두 개로 또 갈라지면서, 그죠? 하나는 450kVA, 또 하나는 400kVA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22,900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COS가 있는 이러한 판넬이, 두 개 있는 판넬이 HV5고요. 하나 있는 판넬이 HV6니까 이 변압기 전단에 변압기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 후단에 부하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COS에서 차단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위쪽 판넬은 HV1, HV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HV는 하이 볼테지니까 특고압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HV라고 했느냐면요, 이렇게 변압기 전단까지 가는, 변압기 1차 측까지 가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22,900V죠. 그래서 판넬에 구분하실 수 있도록 HV라는 이름을 썼고요. 자, 이 변압기에서 만일 델타 Y 결선이라면 델타 Y 결선에서 3상 4선씩 선간전압 380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순간에 저압으로 바뀌죠. 1000kV 이하니까 이제 저압이 되면서 LV 판넬로 바뀌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판넬들은 HV, 밑에 있는 판넬은 LV, 로우 볼테지죠. 자, 보시게 되면 LV1, LV2, LV4, 3, 그 다음에 ATS 판넬, MCC 판넬, 그 다음에 정류기가 있죠. 이렇게 판넬이 바뀌면서 이 유입 변압기에서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하는데요. 자, 유입 변압기를 잘 따라가 보세요. 1번 변압기 위쪽에 있는 것을 1번 변압기라고 할게요. 변압기 600에서 쭉 흘러서 이렇게 오게 되면 두 개의 판넬에 전기를 공급을 하죠. LV4번과 LV5가 바로 이곳에 변압기 600kV에서 왔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갈색으로 해놨죠. 여러분, 제가 갈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데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변압기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450kVA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가서 LV2로 갔죠. 지금 205동, 206동, 207동, 208동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접어두고요. 다음에 400kVA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00kV에서 내려가면 LV1으로 갔는데, 역시 2번 변압기처럼 201동, 202동, 203동, 204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판넬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 볼게요. 이렇게 나눕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세 단락으로 나눠 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횡으로 두 개를 나눕니다. 요렇게 나눴어요. 자, 첫 번째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덩어리를 또 이렇게 나눌게요. 그래서 발전기 전원과 발전기 조작반으로 두 개의 한 묶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저압반에 있는 이러한 저압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저압반을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압반은 발전 전원 한 부대기 그리고 7개의 저압반이 있으면 LV1부터 LV7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발전 전원은 발전기가 가동을 하게 되면 이 발전 전원을 공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 이 발전기 조작반이죠. 그래서 이 묶음을 기억을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판넬이죠. 자, 이 판넬을 보시도록 할게요. 변전실에 내려가면 이렇게 나래비로 서 있는 판넬들을 보셨을 때 7개의 판넬, 또는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있는 판넬 저압반 중에 LV라고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형태로 이름을 댈 수 있어요. 이것도 HV라 안 하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 이름을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그 부분이 이름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위쪽에 있는 것은 특고압반이고 밑에 있는 것은 저압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LV1은 뭐냐면요. 이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인데 8개의 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LV1에서는 201동, 202동, 203동, 204동에 전기를 공급을 한다. 어디에서? 따라가 보시면 변압기 3번에서, 그러니까 3번 변압기는 다른 데는 전기를 안 줘요. 이 3번 변압기에서 델타 Y 결성이 돼서 선간전압 380V와 상전압 220V는 쭉 내려와서 이렇게 201동, 202동, 203동, 204동만 관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변압기 사고 많이 들으셨죠? 만일 변압기가 사고가 이 400kV짜리 TR3번이 고장이 난다라면 다른 동은 멀쩡한데 1동, 2동, 3동, 4동만 블랙아웃,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205동, 206동, 207동, 208동은 이 ACB를 거쳐서, 그죠? 요렇게 따라가 보시면 TR2로 간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TR2는 450kVA, 그 다음에 TR3는 400kVA다라고 했을 때, 왜 용량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201동, 202동, 203동, 204동은 만일 24평이라면 205동, 206동, 207동, 208동은 32평인 거예요. 평수가 크면 전기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변압기 용량 차이가 난다. 자, 이제 이 아파트, 이 행복 아파트라고 한다라면 이 행복 아파트의 각 동에 들어가는 전기는 이제 끝났죠. 한전 전기가.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갈색으로 표시한 것을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했는데요. 변압기 1번은 600kVA입니다. 킬로와트 아닙니다. 이 변압기는 피상전력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kVA다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요렇게 지금 갈색으로 된 전기는 따라가 보면 조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자, LV1, LV2는 201동부터 201동부터 208동까지 가는 세대의 전용 공급을 하는 그런 전기라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공용 부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용은 세대에 공급하는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이나 지하 주차장이나 변전실이나 펌프실이나 기계실이나 이러한 부분이 바로 공용인데요. LV4, LV3 그리고 LV5 그리고 LV6, LV7은 바로 이 공용 부분을 담당을 하는 전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크겠죠. 그래서 600kVA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도 지금 발전기가 260kW죠. 이러한 공용 부분만 담당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을 하는 것이 발전 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이 공용 부분의 한전 전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우리 전기 시험에 출제되는 자동 절체 개폐기 ATS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한눈에 보여드릴게요. 먼저 LV4의 판넬의 구성을 보시도록 할게요. 이 판넬의 구성을 보게 되면 MCC-C가 있고요. 정화조가 있고요. 외등이 있습니다. 외등은 또 외등에 따로 ATS가 따로 있고, 정화조와 MCC-C에 이렇게 또 ATS가 있어요. MCC-C와 정화조는 여러분 뭐 요즘 직관료를 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하여튼 이 아파트에 쓴 모든 오수를 정화를 시키는 곳이 바로 정화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뭐 불화든지 바람을 불어넣는 거라든지 막 25kW 이 정도로 이게 큰 펌프들이 있어요. 뭐 다 전동기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화조도 뭐 물 넘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용 부분이고요. 비상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고요. MCC-C와 MCC-B가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요. 아마 MCC-C가 소방에 관련된 오타 컨트롤 센터, 소방에 관련된 그러한 판넬일 것 같고요. MCC-B는 뭐 급수에 관련된 판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LV4는 ATS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ATS가 있어요. 두 개의 ATS가 있고, 자, LV3는 동력인데 MCC-B 아까 말씀드렸던 급수펌프, 그 다음에 LV1을 이것을 관리사무소로 가는 전기라고 제가 봅니다. 그 다음에 스페어가 있죠. 그래서 한전 전원을 보시게 되면 평상시에 정전이 되지 않았을 때 다시 TR1번에서 이렇게 가볼게요. TR1번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LV4에 있는 MCC, 정화조, 외등은 이렇게 부하를 중성점으로, 그죠? 중성점? 공통접점이라 하겠습니다. MCC와 정화조를 공통접점으로 해서 지금 한전에 이렇게 접점이 붙어가 있죠. 한전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렇게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고 있다가 만일 정전이 됐을 때는 발전기가 가동을 하고, 이 발전기에서 약 한 10초, 발전기가 0에서 1800rpm 정도 되면 380V와 60Hz가 되면 ACB가 딱 크로즈 시켜줘요. 투입을 시켜주면 이렇게 붙어서 전기가 가게 되면 이 접점이, 이 정화조와 MCC-C에 있던 접점이 공통 접점에서 이 방향이 어디로 붙겠습니까?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럼 한전은 떨어지고 발전 쪽으로 붙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동 절체 개폐기다. 자동으로 절체, 이렇게 기차가 레일을 바꾸는 것처럼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막 ATS 이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실무와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쉽죠? 그래서 이 첫 번째 ATS는 이렇게 정화조와 소방에 관련된 판넬들을 정전됐을 때 한전으로부터 받고 있다가 어디로 절체한다? 발전기로 절체한다. 자, 동시에 우리 이 외등 있죠. 외등은 가로등이죠. 외등도 컴컴하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판을 치겠죠. 그래서 정전되는 순간 평소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는 정화조나 이렇게 소방으로 가고, 또 나머지는 이렇게 MCC-B, LV1, 스피어를 공급을 하고 있다가 정전이 되게 되면 이렇게 이쪽으로 붙게 되죠. 아니죠. 이쪽이 지금 이쪽이 공통 접점이니까 이렇게 붙어 있다가 여러분 그림 잘 보셔야 돼요. 부하에 붙어 있다가 발전기로 붙는 거죠. 그래서 부하에 붙어 있다. 지금 외등 얘기 미안합니다. 외등 이 그림 잘못 그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외등의 공통 접점으로 있다. 이 그림 잘못됐네요. 외등으로 공통 접점으로 있다가 한전에 붙었다가 발전기 쪽으로 붙습니다. 이 그림 수정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LEB, LFG, GBB 이렇게 배터리 판넬 이렇게 돼 있죠. 요 LEB, LFG, LGB 배터리 요거는
이 변전실 안에 있는 배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왜? 정전됐을 때 이러한 동작을 하는 DC 118V 이 정유기반에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정유기반에 있는 배터리를 DC 2V 170A DC 12V입니다. 그림 수정할 때 맞네요. 이 DC 12V짜리 9개에서 118V가 이렇게 왔다가 그래서 모든 걸 동작을 시키고 나면 발전기를 돌려서 충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유기반이다, 배터리반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MCC반은 엘리베이터 아시죠? 엘리베이터 전원 그리고 MCCA 이것도 어느 전동기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 전원을 공급을 하는데 자 부하를 잘 보세요. 부하를 엘리베이터 이렇게 묶어서 요리 같고요. 그 다음에 LFB 뭐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어린이집, 뭐 경비실 이렇게 또 해서 묶어서 요렇게 해서 ATS 공통 접점으로 있다가 평소에는 한전 전원으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부하가 공통 접점이라고 그랬죠. 이 공통 접점이 한전으로 받고 있다가 정전됐을 때는 자동 절제 개폐기에 의해서 밑으로 붙게 되면 발전 전원을 받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전기기사 실기, 전기산업기사 실기는 사실은 여러분들 머리 아프라고 그런 이론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기 자격증을 따고 전기 자격증을 선임을 했을 때 이러한 전반적인 메커니즘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지금 전기안전관리자가 만일 이 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전기 자격증을 선임을 했을 때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선임을 했을 때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사전에 징후를 발견을 하고 직무고시에서 점검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는 그 전기안전관리자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하고 그러한 그 일 이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전기의 효율적인 사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전 전원에서 피상 전력을 공급을 했을 때 이러한 판넬과 변압기 그리고 세대와 이러한 모든 전기를 사용을 한 전기가 유효 전력이냐 무효 전력이냐 이러한 부분을 역류를 여러분들 관리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시작을 할 때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약 30분 정도 안에 끝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28분 06초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본 영상은 편집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혹시나 실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전원이 공급하게 되면 LBS MOF, 그 다음에 PT, VCB, 그리고 COS 컷아웃 스위치를 거쳐서 변압기반에서 22,900이 380V가 되게 되면 발전 전원의 발전기와 그리고 발전 전원의 발전 조작반에 의해서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이러한 이 저압반의 구성 LV1부터 LV7까지 이러한 구성으로 세대와 공용 부분에 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다가 만일 정전이 됐을 때 이 세대 내의 자체 정전 그러니까 이 아파트 내부의 자체 정전이든 한전의 정전이든 항상 이렇게 비상 발전기가 스탠바이 하고 있어서 정전되는 순간 발전기가 가동을 하고요. 발전기가 가동을 했을 때 일정한 1800rpm과 그리고 60Hz가 되게 되면 이 ACB 기중 차단기죠. 기중 차단기가 닫히면서 이렇게 비상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비상 전력은 이 아파트에 꼭 필요한 부분 발전기라든지 정화조라든지 급수펌프라든지 화재를 담당을 하는 펌프라든지 그리고 승강기 등의 전원을 공급을 하는 이러한 ATS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전체 여러분들 전기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왜 LBS를 알아야 되고 MOF를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VCB를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CT와 PT가 이러한 모든 것을 전압과 전류를 감시를 해서 이러한 계전기들을 동작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기사 실기라는 준비를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공부는 어디서 일어난다? 이러한 하나의 22,900V 원 라인 다이어그램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자, 30분 됐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곤이었습니다.